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돈이란 게 잃으면 슬프지만 뺏기면 분노가 치밀죠. 우리의 목돈을 사수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지킴 연구소,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승재현 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 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저번 주에 연기 안 했다고 주위 분들이 너무 많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아예 또 연기 안 하셔도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좋아하십니까? 너무 좋아하죠. 선물, 공짜 선물. 그러니까 공짜 선물을 진짜 연배가 선물을 받을 나이는 아니라 좀 주는 나이 같은데 선물을 하시네요. 아니에요. 전 피트밴 증후군이 있어서 네.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동심으로 돌아가요. 울면 안 돼. 아니, 누가 선물을 누가 주나요? 산타 할아버지. 아니 산타의 존재를 안 믿으시나요? 산타 몇 살 때까지 믿었습니까? 전 지금도 믿고 있다니까요. 진짜 I will, I have, I do. 저는 산타의 존재를 믿어요. 오늘 저녁도 좋습니다. 그러면 믿는다 치고 예. 코로나19인데 산타 할아버지가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전화를 좀 해봤잖아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산타가 이제 와야 되는데 사실 어제 저녁에 산타가 올까 안 올까 굉장히 고민하면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양말 안에 딱 보니까 선물이 있는 거야. 뭐가 산타는 있었습니까? 뭐가? 그건 말할 수가 없죠. 네. 그 안에 현금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산타는 존재를 했고 네. 그래서 핀란드 외교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산타는 예정대로 크리스마스 모든 선물을 배달할 것이다. 오미크론 변이로 입국 제한이 되어 있지만 산타가 못 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산타는 특별 외교 교섭을 통해 산타의 설매는 입국 제한 대상에서 면제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안 믿으시네. 지금 이게 지금 뭐 한 거죠? 핀란드 외교부라는 하나의 뭐를 지금 원래 핀란드 각본을 갖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핀란드에 진짜로 진짜 외교부가 낸 성명서예요? 산타 마을이 있어서 그 핀란드에 있는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는 그 과정에서 물어봤는 거예요. 아니 산타 할아버지 안 오시는 거예요? 저희들 지금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못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핀란드 외교부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산타는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울면 안 되고 오늘 중에 푹 자면 된다. 이래서 이어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인데. 앤서니 파우치도 이야기했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앤서니 파우치는요? 앤서니 파우치 이게 사실 연기로 해주세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헬로. 요거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좀 이렇게 해도 되니까 사실 산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면역력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산타는 아무에게도 감염병을 퍼뜨리지 않는다. 그리고 산타의 면역력은 만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코로나 기술팀장 마리아 벤커코프. 이분도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산타는 면역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전 세계 아이들은 엄마 아빠 또는 보호자의 말씀을 잘 듣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찍 잠자리에 들면 된다. 제가 어제 일찍 잤다니까. 늦게 자면 안 돼. 늦게 잤죠 어제. 네, 늘 늦게 자요. 24일이라고 또 단 데 가서 또 놀았죠. 9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자, 우리 승재현 위원 지금의 나이에도 이제 곧 환갑을 바라본 나이에도 뭔 소리야? 50이야 50. 산타크로스의 존재를 믿고 있는 승재현 위원. 심지어 선물을 받으려고 어제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8시 반 초저녁에 잠이 들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을 확인해 봤더니 현금 따발이 들어있었다. 그렇죠. 목돈 지킴 연구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산타가 착한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간 좀 성탄절 분위기가 나죠? 저희 어떤 이런 에피소드 때문에. 자, 그러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빨리 목돈 지킴 연구소 어떤 사건인가요? 산타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화나네요. 정말 악질적인 사기 사건인데 피해를 본 사람에게 돈을 되찾는 방법을 안다라고 하면서 해결사로 접근해서 해결해주면 되는데 그 피해자의 등을 빵 한 번 더 친 사기 사건 연루자가 구속됐습니다. 저도 그 영화에서 본 그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 그 이제 사기꾼들이 서로의 이제 노하우를 주고 받았을 때 가장 사기치기 쉬운 대상이
사기 피해자라고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진짜 황폐화되어 있고 네. 진짜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1,000만 원이라는 내 전 재산을 잃었는데 누가 딱 나타났어. 받아줄게. 내가 받아줄게. 네. 걱정하지 마. 그렇지만 일정 수수료만 내면 돼.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적어도 900만 원은 환수할 수 있어. 이러면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그렇죠. 여유로울 때는 그 말이 아이 뭐 무슨 말이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면 하고 심지어 사기를 당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복수하겠다는 복수심과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날렸다는 절망감이 이 말을 굉장히 이렇게 템팅하게 그러니까 유혹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기 피해를 본 사람에게 다시 접근해서 네네네. 또 사기를 치는 네. 가장 악질적인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죠. 이 사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지난해 1월부터인데 피해자들이 포털 사이트에 사기 피해 해결 방법을 많이 묻잖아요. 뭐 특정 사이트에 보면 저 어떻게 해요? 저 전세 자금 날렸어요. 저 어떻게 해요? 이 돈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게 딱 올라오는 걸 보고 쪽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 해당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기 피해자에게 1차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1차 피해자. 1차 피해자에게 탁탁탁탁탁 제가 돈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기 당할 당시 돈을 보낸 대포 통장의 명의와 대포 통장 유통책을 찾아서 압박하면 사기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피해 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하도 화가 나가 사기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네네. 사기 사이트의 이제 운영자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이게 그러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한 거죠. 경비가 네. 조금 필요하다. 정말 이 말을 들으면 진짜 막 혹하잖아요. 그래 대포 통장 명의를 찾으면 되고. 여기서 연기 한번 들어보죠. 여기 그동안 지나지 못했으니까. 뒤에 있는데 연기할 거. 네. 아니 이거 한번 해보시죠. 네. 철진 씨, 뭐 예를 박철진. 여보세요. 울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그런 네. 분들 많습니다. 네. 저희가 저 사기 경험칙으로 저희들이 유통책을 찾고 그다음 명의자만 찾으면 돈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를 믿으십시오. 이미 이런 사건에 저희들의 노하우가 충분합니다. 다만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일정 수수료가 필요하니까 수수료만 내시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돈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누구신데요? 저요? 탐정이세요? 이런데 유능한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약한데 이게 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예. 저희가 이 정도로 여러분께 아웃라인을 드렸지만은 정말 보이스피싱으로 큰 돈 막 진짜 1,000만 원대를 한 상황에서 쪽지를 보냈는데 솔깃하고 그렇죠. 감언이설이 있었겠죠. 그렇죠. 뭐 전직 형사, 뭐 네네네. 탐정에 뭐 우리가 이것만 뭐 잡았다. 그럼요. 뭐 경험을 또 많이 꾸몄겠죠. 이야기하고 그리고 네. 뭐 증거도 보여드리고 통장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네. 이 사기 조직들이 저희들이 이제 수사하는 걸 옆에서 많이 보고 수사하는 것도 봤을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대포 통장 유통 조직이나 사기 범죄자들이 요즘 국내에 있지 않아요. 즉 서버만 국내에 있고 이미 그 유통책들은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기본적인 환전은 외국에 다 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약한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돈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확인할 것은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안타깝지만 일단 당하면 거의 못 찾는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게 저희가 이제 제가 요청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외국에 돈이 빼앗겨서 나갔을 거잖아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 특정 A라는 나라에 있다. 그럼 A라는 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범죄자 뭐 P씨라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을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피터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그냥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데리고 와도 돈은 뭐 진짜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그 나라에 숨겨져 있는 범죄 수익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게 국제사법의 공조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연구 과제 중에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국제 조직이 외국에 빼돌린 돈을 국내에 환수하는 기관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법무부의 하나의 부로 만들어져 있어요. 범죄 수익 환수 부. 이래서는 안 돼요. 이게 처로 만들어져서 성격이 돼야 돼요. 이 안에 국세청도 있어야 되고 FIU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검찰도 있어야 되고 외국과 이야기를 해서 그 나라의 민사 집행을
담당할 수 있는 국제 변호사까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 빌딩이 하나 있다. 이게 범죄 수익이다. 그럼 그거 바로 외국에서 집행해가지고 그거 민사로 경매 붙여가지고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 탁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이게 부패자산 몰수법이라 그래서 국가가 몰수해서 국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몰수했다가 피해자에게 환부해 주는 절차. 이게 그게 선한 국가잖아요. 아니 피해자가 미국에 있는 빌딩을 어떻게 경매를 붙여요. 그래서 좀 국가가 이런 어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전 재산일 수 있거든요. 제가 보이스피싱 수사를 수사를 보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뭔가 하면 아버지 수술비, 아이의 등록금, 우리의 20년치 신혼여행을 전세금, 전세금 이런 것들이 그냥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그 감정 없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인생의 전부인데 이 돈이 없어지니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이유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국가가 어떻게 남의 나라에 가서 숨겨놓은 그 돈을 피해자가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기 피해 금액은 피해자가 금액을 찾아서 환수를 하는 거지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 이게 일반적인 룰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국가가 좀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범죄가 국내적인 범죄가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로 이미 변했거든요. 자, 제가 좀 안타까운 건 피해자 상황인 게요. 1차 피해를 한번 보이스피싱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그 돈을 찾아줄게라고 접근한 이 또 범죄자에게 또 한 번에 2차 피해를 또 당한 건데 뭐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참 이게 힘들겠습니다. 저 피해자들 진술을 들어보면 진짜 마음이 아픈 게 피해자들이 이런 말합니다. 자기 피해를 부정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 사기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내가 한 행동이 또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면 자기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술을 받아보면 아니다. 나 사기당한 거 아니다. 나 그 사람에게 돈을 맡겼고 그 사람 반드시 돈을 찾아주는 건데 지금 잠시 이 사람이 바빠서 우리에게 연락을 못할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은 2차 피해를 봤다는 사람을 끝까지 설득해서 어떻게 지금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진술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나와 있는 게 금액이 이게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한 2014년부터 10년 정도 뭐 한 8, 9년 정도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중에 혹시나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이 이 사기꾼 이 범죄자가 실은 1차 보이스피싱에도 연관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랬으니까 피해자를 특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트에 올라왔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람들에게 1차 피해를 보고 2차 피해까지 정말 쌍끌이라 그러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지막 완전히 진짜 악랄하네요. 그렇게까지 돈을 끌고 갔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반드시 잡아야 되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런 사람들 이 돈 갖고 뭘 하는 줄 아세요? 돈 결국은 보이스피싱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돈인데 이 사람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항상 이게 레파토리인데 저는 항상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도박으로 잃어버리면 자금 추적도 안 되니까 이런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런 그렇죠. 말.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좀 추적할 수 있고 요새는 이 돈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크립토커런시라 그래가지고 흔히 말해서 암호화폐 이런 형식으로 그냥 전자지갑으로 가네요. USB에 담겨 놓으면 사실 그 다음부터 답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래서 제가 범죄 수익 환수부가 아니라 범죄 수익 환수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종합적으로 피해자들의 재산을 어떻게든지 환수받게끔 하는 진짜 모든 조치를 다 이 국가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1차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정말 이게 안 되지만 저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더 멘탈을 잡아야 그럼요. 잡고 이 순간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사실 보이스피싱에 이제 매여 있으면 이게 거기에 좌절하고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자책감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내가 이거 왜 이랬을까? 내가 이거 왜 속았을까? 속은 분이 잘못이 아니고 속게 만든 사람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자분들한테 어떠한 잘못도 없으니까 이런 경우 있을 때 정말 청취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 안 하시고 자기가 어떤 이제 자력 구제하려고 예, 하다가 예. 보면 또 사기범이 사기를 이제 당하는 붙는 거죠.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이트에 내가 돈 받아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야기 믿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 지금은 피해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꼭 좀 신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쁜 성탄절인데 또 이런 진짜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또 사기꾼 범죄자들의 내용도 전해드렸었는데 승지훈은 어쨌든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네네네. 뭐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더 산타를 열심히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네. 선물 더 많이 받도록 더 바르게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예. 네. 목돈지킴연구소 승재원 위원이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